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보도면서 내각우도 하고 뭐 별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 저는 이제 전개도를 통해서 문제는 주체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주입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좌경화되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조국이를 낳고 문재인을 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은경 교수님 맞으시죠? 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은경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에 현실과 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라고 우리 당원님들께 제가 너무 감사해하고 귀한 분을 모시고 소개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제가 하는 거 마치 없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설레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없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님께 소개드리면서 모신 분은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뭔가 대단한 우리가 기대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이은경 원장님이십니다. 22년 동안 이거는 2014년에 출간된 귀한 저서이고요. 22년간 어린이집 현장에서 모든 운영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다 겪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겪으신 바를 같이 공유해 주신 이은경 원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은경 원장님 소개드릴 때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경입니다. 사실 저는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부조리가 너무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그 영역에서 한 20년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조국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한 것을 듣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날 조국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웅동학원을 공익재단이나 국가에 환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 아버지든지 본인 자신이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웅동학원은 조국 씨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 심익선이라는 아일랜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대한민국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교를 세우셔서 독립운동도 하셨고 6.25 때는 그 개강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18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댓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명문가 집에서 6.25 때 목숨을 바친 그 조국씨 학교 융동학원을 지켜줘야 되고 조국씨한테 줘야 되고 그 집 가족에게 줘야 된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우리 4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웅동학원은 조국신의 일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주순 겁니다. 바로 주순 겁니다. 그 학교를.
더구나 여러분, 주순 게 언제냐면 1985년입니다. 조국 씨의 아버지 조병현 씨가 주섰는데 13년을 있다가 1996년에 바로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매각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도 계시겠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설립을 해서 그 자손들이 대표이사나 이사로 들어가도 그것은 이미 법인격해서 학교가 주인이고 개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가에 환원을 한다고 해도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조국 씨가 이사회도 하지도 않고 법인격이라는 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조국 씨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익재단과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환원하겠다는 것은 조국 씨가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미 34년 동안 그 학교 이사를 하면서 모든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셔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인 재산을 약 300조 가까이 청계 재단에 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씨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고 그럴 자격이 없고 그 재산은 조국 씨네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솔직히 마이크도 잡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조국 씨가 사모펀드를 하고 가상화폐를 하고 또 고등학교 자녀의 학벌을 또 이렇게 세탁하기 위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다룰 겁니다. 저는 단지 이 조국 시내가 그 융동학원을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게 조병헌 씨가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하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또 조국 씨의 동생 조건 씨의 건설회사에 또 하청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 서너 군데의 견적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건설회사에서 그거를 수주할 때도요.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아, 이 사람들은 법이 뭔지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미 1986년도부터 법을 안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표창원 씨가 했던 말 중에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이 후보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입시 제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그러면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고 4살짜리 아이를 그대로 때려가지고 몸을 날리게 했던 2015년 1월의 인천 사건,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썩은 달걀을 먹이면서 6억씩 착복한 거, 제가 표창원 씨가 하는 말 그대로 빌리자면 원장님들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의 문제고 제도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한테 돌 던지시겠죠? 이따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바로 8월 31일입니다.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인 유치원 원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20년을 외쳤는데 2019년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원장님 변호를 할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계란 4개를 가지고 90명을 먹이냐 이 악마야라고 우리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닙니다. 바로 2012년 8월 15일 날 닭 한마디로 90명을 삼계탕이라고 먹인 사건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3일만 여러분들이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렸고, 제가 이 책이 2014년 10월에 이 책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으셨고, 제게는 어렵고 이 책을 냈다는 이유로 실형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묵인하고 덮고 외면하고 3일짜리 시청률 올리는 데만 썼던 그 일이 바로 계란 4개를 90명에게 먹이는 이런 일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4개요? 저 혼자 후라이 해도 다 먹습니다. 어떻게 계란 4개를 갖고 풀어서 국을 만들어서 90명 아이들을 먹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원장님이 3개를 주셨답니다. 조리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를 더 넣어서 4개로 끓였답니다. 여러분, 모세혈관에 혈액이 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석구석 정말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장애도 당하고 있다고 소리치지 못하는 이런 곳을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법을 아예 안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이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돈에 환장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구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해서 전부 뛰어나왔습니다. 왜? 법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씨를 앉혀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국민들의 피가 끓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논문을 가짜로 쓰든 딸을 위하여 아버지가 희생을 하든 100년 전에 세워놓은 학교를 거저 먹든 알지도 못하는 사모펀드를 하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것이며 우리가 분노할 것이며 우리가 태극기를 들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깜짝 놀라서 유시민 씨가 조국 씨가 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검찰총장이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유시민 씨는 조국 씨 걱정을 할 게 아니고 누나의 아들, 자기의 조카가 마약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영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씨가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고. 여러분, 가족도 가족 나름입니다. 평범하고 그 다음에 필부 필녀의 가족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의 중심에 있고, 저는 56년을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3대가 이렇게 해먹은 집은 처음 봤습니다. 김정은이 닮았어. 자,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영 씨가 숨지 마라, 장담해라 라고 조국의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입니다. 거기다 얘기해야죠. 주신아, 숨지 마라, 병원 가서 검진 받자. 제가 오늘 참 많이 적어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병원,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사회복지 중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기는 전부 카테고리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영역은 국가가 세금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 지역의 유지나 또는 독지가들, 그리고 어떠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공적인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일을 요청하여서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신의 돈을 출연을 했어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물며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 나는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회계는 대출금, 원금도 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합법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사지도 않은 걸 샀다고 영수증을, 과다 영수증을 붙이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데도 계좌 이체를 해주고 뒤로는 현금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생계와 그리고 대출금, 원금을 갚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정말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갈수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기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 용기를 안 내주시면 이렇게 조국 씨와 같이 안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탈해 갑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나와서 외칠 때 외면하시고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이 또 행사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 오늘 제가 20년 세월을 다 한다 한들 밤이 새서 한들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 더 하십시오. 더해도 된다니까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요. 이것이 2001년도 보육사업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두께가 보이시죠? 이것이
8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규제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목을 쪼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꼼수를 생각합니다. 잔머리 틉니다. 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요, 조국 씨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조국이 같은 아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내가 조국 씨의 딸의 엄마 같은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제 남편이 조국이라도 그 따위로 안 삽니다. 저는 조국 씨가 제 남편이면 백살을 잡아서라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합니다. 왜요? 서울대 법대 교수만 해도 밥 먹고 삽니다. 또 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러고 살자 그러면요, 어머니 아버님 우리 그러고 살지 맙시다. 아니, 남이 버리고 간 거 주워가지고 이 학교를 가지고 지역의 유지로 살았는데 여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보겠다고 이딴 식으로 우리가 삽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며느리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제가 조국의 딸입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해서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게 딴 게 있어요. 아버지, 제 이름만 빌리는 거 저 하기 싫어요. 전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보세요. 주신이 오빠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길거리도 못 다니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나는 조국의 아버지, 우리 엄마 딸로 너무도 충분해요. 난 그 딸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남았다니까 그럼 제가 준비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평가 인증 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뜻이었냐면요. 처음에는 130항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항목은 너무 많다고 80항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인증제가 나와서 하루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만 시험 잘 치면 됩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평가 인증제에는 회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해요? 그저 장난감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선생님이 그날 심사 받으려고 그것도 7학급이 있으면 7학급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뽑아서 한두 학급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오늘 졸업해서 처음 맡았는만에 들어가시겠어요? 7년이나 5년이나 경력 있는 노련한 교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다 짭니다. 그런데 제가 왜 평가 인증제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놈의 평가 인증제를 만들었더니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전국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30만 원씩 수수료를 냈어요. 이제는 나라에서 국보로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국보육진흥원의 그 직원들은요, 그 평가 인증 받는 개수 곱하기 30만원에서 돈 받고요. 나라에서 인건비 받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처럼 회계를 감사하러 들어가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전부 나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안 하는 조건이니까 문도 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란 4개 그 유치원도 평가인증 통과한 곳입니다. 2015년 1월에 김치 안 먹는다고 두드러 맞았는 그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95점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인증제, 국고만 들어가는 평가인증제, 이거부터 없애면은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어린이집 하고 있는 이 일에 원장님들이 조금은 저한테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내놓고요, 얼마나 시달렸냐면요, 첫째는 저를 죽인다는 공갈 협박은 기본이고요, 저를 고소 고발을 해갖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다 조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못해도 벌금요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떨어질 걸 각오하라는데 제가요 전부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